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번개 방송이고요. 저희가 시즌 6가 이제 라이브가 벌써 시즌 6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즌을 하게 되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로 지금 시즌을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대학교 수시나 정시에 대한 이 대학교 입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방송으로 드리고 있는데, 와, 벌써 제가 라이브를 시작한 지 시즌이 벌써 여섯 번째가 된다고 하니까, 네, 하여튼 금요일 방송은 이우승 대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저는 수요일 날 7시,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7시로 바뀌었어요. 4시에 했었는데, 네, 7시로. 왜 그러냐면, 하도 나 퇴근한 다음에 봐야 돼요.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다 퇴근 시간 후에 7시에 저녁 시간으로 다 시간을 조정을 했으니까 3월 6일 시즌 6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등급별 대학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4, 5등급 아이들은 제가 녹화방으로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라이브로 3등급 수시 준비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되는지, 3등급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3등급을 이제 좀 분류를 할게요. 3등급은 3등급 초반이 있어요. 그리고 3등급 중후반이 있는데, 3등급 초반이라면 뭐 3.0부터 한 3.2, 3.3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3등급 앞부분 아이들이 있고요. 3등급 중반은 3.4부터 한 3.6까지, 그리고 나머지 3.7부터 3.9까지 3등급 후반인데, 3.4등급 이후로 중후반은 한꺼번에 묶어서 봐도 될 것 같고요. 3등급 초반 같은 경우 제가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3.0등급, 일명 3.0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3.0이랑 2.8이랑 큰 차이 없다고 봐요. 성적이 진짜 작은 차이거든요. 그런데도 2등급과 3등급은 구분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등급 초반 아이들과 3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좀 틀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등급 초반대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거 다 일반고 기준으로 한 건 아시죠? 일반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목고 제외했고요. 교과 중에 원점수와 편차가 좀 잘 나오는 일반고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일단 다 제외를 시키고 보편적인 일반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다음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등급 초반 아이들, 3.0부터 한 3.3등급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대학 라인들이 좀 짜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도전할 수 있는 라인을 좀 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학교를 좀 구성하면 되는데, 3등급 중반부터 후반대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3등급 초반대 아이들보다는 확실히 좀 성적이 밀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라면 그래도 교과전형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있는데, 저희가 뭐 서울권이나 수도권들 그리고 천안 라인까지만 해도 3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갈 만한 교과전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3등급 초반과 3등급 중후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점수차가 벌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3등급 중후반 아이의 1차 목표는 3등급 초반까지 끌어올리는 게 일단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당연히 2등급 중반, 그러니까 중후반까지 끌어올리는 걸 2차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2등급 때 가는 학교와 3등급 때가 가는 학교의 레벨 차이가 약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3등급 중후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제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3등급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2등급으로 올리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오늘 약간 보여드릴 건데, 우리의 3등급은 1차 목표는 어떻게든 2등급으로 진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등급 초반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대학교 레벨을 약간 한 중위권, 서울 안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교부터 해갖고 중위권 대학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등급 중후반 아이들은 교과 전형을 집어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 레벨을 좀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3등급 중후반 아이들은 3등급 초반이나 2등급 후반까지 어떻게든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업에 대한 비중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등급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이 형성되고 있고 어느 정도로 가는지를 일단 보여드리는데, 자, 이거를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 내신 등급 갖고만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실까봐.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만 가지고 이 정도 대학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저희 컨쇼가 말하는 4대 요소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학업 역량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는 학업 역량에 대한 이 교과 내신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이 나와야지 대학교를 나머지 3대 요소를 만들더라도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등급선은 만들어 놓고 시작합시다 라는 부분에 어떤 기준선을 말씀드리는 거지, 3등급이면 무조건 이 학교로 가는군요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보편적인 내신 등급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 정도 학생들이 이 정도 대학교를 충분히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지, 그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를 합격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3등급 아이들 중에 교과 전형 라인이 가능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건 3등급 초 아이들, 그러니까 3.0부터 3.3, 3.4까지 이 아이들이 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학교 라인과, 또 하나 3점대 중후반 아이들도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 라인들만 골랐습니다. 대학 안에서 학과마다 약간 등급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자, 서울 수도권 천안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알려드리는데 전국 단위로 해드리진 못해요. 워낙 전국 단위로 하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 저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1차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지방 거점대학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교과 전형으로 지방 거점대학교 같은 경우도 3등급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과는 있어요. 대신 대부분이 2등급대에 중후반 아이들이 합격하는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서울 수도권 천안 지역까지 했을 때 강남대, 호서대, 한서대, 한경대, 단대 천안, 상명대 천안 이런 학교들, 뭐 나사렛대학교나 뭐 남서울대학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3등급보다도 등급대가 좀 더 낮게 형성될 수 있고, 한서대학교나 호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 계산법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3등급대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만 갔을 때 대학 라인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의 안정권을 갖고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여기 써져 있는 강남대, 호서대, 한서대, 한경대학교, 단대 천안, 상명대 천안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약에 3등급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좀 관리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대학 레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3등급대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집어넣었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광운대학교, 가천대, 경기대학교, 단대 천안 아니에요. 죽전 말하는 겁니다. 명지대학교, 그리고 인천대학교, 서울여대, 동덕여대, 그리고 성신여대는 도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성대학교나 상명대학교 정도가 3등급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4, 5등급 녹화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컨쇼는 국민대학교를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대학교보다 약간 낮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제 선호도가 좀 낮은 광운대나 뭐 경기대, 단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민대 정도 수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3등급 아이들이 당국대학교나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도전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대학교 라인을 집어넣을 때 저는 지방 거점대학교 포함해서 이 대학 라인을 집어넣을 때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화려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운대나 가천대나 대학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집어넣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화려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생기부가 화려하지 않는데 3등급대 아이들이 들어오는 학교에 2등급대 학생이 집어넣는다면 그만큼 더 유리해질 수는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아이가 생활기록부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형성한 다음에 이 학교에다가 집어넣으면 무조건 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더 안정권 생기부로서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보통 2등급대 아이들도 여기를 지원을 합니다. 대신 2등급대 아이들은 이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들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계산했을 때 3등급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보세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했을 때 대학교에 대한 레벨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3등급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하지 말고 생활기록부를 그 정도로 자기 이야기에 맞게끔 잘 형성만 한다라면, 그 대학교가 보고자 하는 4대 요소를 잘 준비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지방 거점대학교, 경북대나 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는 제외할게요. 부산대는 저는 솔직히 2등급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도 2등급대가 좀 중요한데 3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지방 거점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데 있어서 교과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2등급대 아이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3등급대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전공학업이 2등급이고 그 나머지 학업이 3등급, 4등급이라서 합산을 했을 때 3등급대 초반이 형성된다라면 충분히 지방 거점대학교도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강원도에는 뭐 강원대학교나 전남 전북대학교도 다 지방 거점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등급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학교가 광운대나 뭐 이런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단대, 동덕여대, 뭐 서울여대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 거점대학교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 우리 아이가 3등급 초반이에요. 3등급 초반인데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3등급 초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 때 2등급 때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3학년 때 2등급 초반이나 2등급 초중반으로 만일 우리 아이가 성적을 좀 향상하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이 2등급 대로 진입한 다음에 중반까지만 끌어올리면 대학 레벨이 지금부터 달라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때 건대, 동대, 숙대, 홍대 이 위에 써져 있는 노란 글씨들을 저희가 도전권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국민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숭실대, 아주대 정도는 충분히 학종으로 밀어붙일만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고 보니까 대학 레벨 차이가 좀 나네요. 3등급과 2등급 아이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대학 레벨의 차이가 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4대 요소로 뽑기 때문에 전공적합성이나 인성, 발전 가능성 다 평가하지만 가장 기준이 되고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에요. 학교에 대한 어떠한 이런 공부에 대한 학생의 이런 기본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등급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학업이에요. 비교과도 중요하겠지만 비교과도 좀 관리를 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비교과보다는 학업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비교과를 형성했을 때 대학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지만 대학 레벨의 차이가 좀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3등급 학생들은 일단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2등급 때 초반은 안 되더라도 중후반까지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2등급 초반이 된다라면 네, 대학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서성화는 모르겠지만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정도는 충분히 학종으로 도전해 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등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걸 저희가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뭐 세부 능력도 볼 거고 수상도 볼 거고 되게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를 통한 학교 수준의 편차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등급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성적부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지방 거점대학교인데, 자, 그러면 만일 우리 아이가 3등급이에요. 3등급 때 초반에서 중반 뭐 이렇게 형성이 됐다 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학교들을 도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3등급 아이들은 생각보다 생활기록부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냐면 뭐 되게 화려한 활동들 뭐 말도 안 돼 이런 거보다 저는 전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학년별로 스토리라도 좀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활기록부라도 형성을 한다라면 3등급 아이들끼리 생기부로 이렇게 붙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자소서에다가 잘 쓰면 더 경쟁력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어머? 아, 그거 제가 비교과에서 네, 요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깜빡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등급에서 3등급 학교 도전인데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등급 아이가 열심히 해갖고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3등급 완전 초반이에요. 3.0, 3.1. 그러면 솔직히 3.0이나 3.1 같은 경우는 솔직히 2등급 후반대, 중후반대 학교는 전 도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2등급 학교에 도전을 한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전공학업은 일단 점수대가 90점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3등급이지만 전공학업 같은 경우 뭐 우리 아이가 만약 경상계 경영학과를 갈 건데 수학이랑 영어 점수가 좀 좋고 사회문화나 뭐 이런 법과정치 점수가 좋아요. 제2외국어 점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등급을 만들더라도 전공학업에 대한 점수는 2등급이 형성되는, 만약에 3등급이라도 90점대 초반인 3등급들 이런 식으로 전공과 관련된 점수대가 약간 90점대가 형성이 된다라면 저는 그 3등급들은 충분히 2등급대 중후반 학교 도전해 볼 필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인데 자기만의 이야기와 발전될 수 있는 스토리 정도가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간다면 전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 왜 그러냐면 3등급끼리 부딪히잖아요. 어차피 교과보다는 이제 비교과 싸움이 붙은 거잖아요. 같은 3등급들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는 비교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저쪽 학교 3등급이나 이쪽 학교 3등급이나 같은 3등급 때 형성의 학업 능력을 벌써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3등급이 나왔을 때 그 나머지의 싸움은 학교 수준과 비교과인데 학교 수준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비교과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최대한 자율활동은 복사당하더라도 최대한 뭘 좀 어필해야 되냐면 소통. 그러니까 자율활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자율활동은 잘 보시면 뭐 1인 인력이나 현장 체험이나 뭐 체육 행사나 축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학교에서 그런 거를 써줄 때 어떻게 써주냐면 우리 아이가 뭘 했는지를 참 많이 써주세요.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잘했는지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함께 좀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친구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어떠한 행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떠한 역할을 한 부분들 이런 걸 좀 어필했으면 좋겠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전공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가 좀 이렇게 3등급이 가는 학교들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좀 봐요. 학교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공에 대한 관심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등급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활동과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동아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던져주는 계획 활동뿐만 아니라 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2등급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2등급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등급 아이가 만일 그런 활동을 통해서 2등급 때 아이들의 수준을 만들어 준다면 전 대학교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줬을 때 그 프로그램들 중에 자기가 어떠한 활동 라인을 하는 게 한 개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진로 활동이 뭐 3개에서 많게는 6개, 7개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뭐 특강이 됐건 체험이 됐건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진로 활동 안에 그 여러 활동들 중에 내가 하나의 활동 정도는 내가 만약 특강을 들었어요.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인문학 특강을 들었을 때 그 특강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움을 좀 내가 활동한 어떠한 추후의 활동 라인이 형성돼서 그 배움을 좀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활동들 중에 하나라도. 그래서 동아리나 진로나 이런 활동들 중에서 전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나 내가 그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면 동아리를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하는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생명을 배웠는데요. 2학년 학업 안에 유전을 배웠는데 유전이 참 어려우면서도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2학년 동아리에서 생명 유전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겠죠. 뭐 문헌 자료로 연구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더 학습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만일 유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독서 활동과 연관시키는 거죠. 자, 동아리에서는 유전에 대한 연구를 했고 2학년 이 독서 활동 안에서 유전과 관련된 책을 좀 보면서 어떠한 유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모르는 부분들을 더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독서를 쓴다라면 두 개의 스토리가 연결될 거고 이렇게 유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유전에 대한 부분을 3학년 때 약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전과 DNA에 대한 부분들
뭐 유전을 통해서 사람의 세포 분열에 어떤 차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물자원학과를 집어넣고 싶은가 봐요. 동물의 유전과 인간의 유전이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왜 인간의 유전을 연구하는데 동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먼저 실험이 진행돼야 되고 동물의 유전과 인간의 유전을 어떻게 비교 분석했을 때 동물 유전에 대한 발전성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유전을 인간에게 어떻게 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금 더 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학업을 통해서 뭔가 관심사를 갖고 동아리에서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책을 통해서 더 발전시켰는데 그걸 3학년 때 동아리가 됐건 진로활동이 됐건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을 연구를 해나간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전공 관련 활동에서 전학년과 스토리를 좀 연결시키면서 발전을 가져간다면 이 정도로 하는 3등급은 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정도로 진행을 되는 건 2등급 때 초반이나 1등급 때 아이들이 보통 이 정도의 생활기록부 스토리를 구성하거든요. 근데 3등급 아이가 이 정도의 스토리를 짜준다라면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하나 정도, 진로활동에서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방향성과 나만의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이 조금씩만 나타나도 3학년 생활기록부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학년 생활기록부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보면 그냥 어떠한 전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과 어떠한 스토리를 연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 뭐 1등급 아이들처럼 막 화려한 활동들과 정말 뭐 엄청난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3학년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잘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생활기록부 안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어떠한 활동들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던져주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등급대 아이들의 생기부를 분석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만의 이야기가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만 들어가도 충분히 생활기록부가 돋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좀 교과에 대한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또한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교과 부분이 높아져서 2등급이 됐다면 대학 레벨을 더 높게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된 비교과 활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겠죠. 그건 2등급 방송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등급이랑 1등급은 2등급 중후반을 해드릴 거고요. 1등급 방송할 때 2등급 초반과 1등급 방송을 또 해드릴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3등급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 생활기록부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학생의 이야기와 학생의 능력이 들어가게끔 하고 최대한 성적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 컨쇼가 오늘 준비한 방송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3등급 수시만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정시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등급 아이들이 대학교의 목표를 끝도 없이 올릴 수 있는 건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 아이들은 정시를 절대 소홀히 하셔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3등급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2등급 아이들이 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레벨을 한도 끝도 없이 높일 수 있는 거는 교과도 학종도 아닌 정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시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정시 준비는 좀 병행을 하면 좋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쇼가 준비한 3등급 학생의 수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교가 지금 3등급 아이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오늘 1대1 상담 있습니다. 1대1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